예, 안녕하십니까. KBC 권반장입니다. 오늘은 좀 안전 관련된 사항들을 이게 말씀을 드릴까 해요. 나라에서도, 국가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많은 제도와 법령을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안전진단도 노동부와 이제 국토부와 뭐 산업안전공단과 이렇게 막 사고나 현장에 가서 막 조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심할 경우는 공사 중지도 때리고 뭐 이래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그런 현업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답답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이게 사실 안전사고는 나면은 안 되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다 돈 벌러 왔는데 작업자들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아침에 5시에 출근했으면은 새벽 7시에 출근했으면 뭐 4시에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밥도 먹고 가족들과 놀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안 되겠죠, 물론. 그런데 저는 이게 보면은 안전규정이 한 군데로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도 있고 토목도 있고 건축도 있고 뭐 환경도 있고 다 그런데, 이거를 분야별로 다 자기 그 법에 의한 안전기준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뭐 산업안전 기준을 가지고도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규정들도 있거든요. 저는 나라에서 계속 뭐 건설사나 이런 데 압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지도를 해서 기준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게 그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뭐 사고 나면 막 가서 막 뭐 규정 따지고 그러는데, 규정도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는 그런 것들을 좀 간소화하고 실제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간 막 지적을 엄청나게 하고 다녀요. 지적 많이 하면은 잘한 거야. 좀 현실성을 가지고서 좀 봐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근데 현장 사이트가 항상 정례화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이 바뀌어요. 근데 그런데 용접 작업을 하는 사람이 마스크 쓰고 못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마스크 꼭 써야 되는데 뭐 써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사다리가 리프트카 이용해서 하나 아니면 스캐폴딩 써서 하면 좋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데가 있어. 근데 삼각사다리를 써. 근데 생명고리를 걸어. 안 걸리는 데가 있어요.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 말이 뭔지 공감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걸 지적을 해.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야, 안전은 과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야. 물론 그렇죠. 근데 그 안전 챙기다가 다칠까봐 저는 겁이 나요. 요즘은 너무 과하게 막 푸시들 하고 지적을 하고, 물론 이렇게 나와서 재해율이 떨어진 것도 알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래요.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어요. 한국 노동자들이 일을 해요. 근데 이제 뭐 대기업에서 하는 뭐 D사나 P사나 뭐 S사나 뭐 G사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아파트 건설 현장 질적에 외국인 노동자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짓는 2010년 이후에 짓는 건물들은요, 한국 기술자들이 짓는 게 아니라 막 다 중국이나 막 이런 사람들 와서 그 외국인들 갖다가 쓰다 보니까는 얘네들이 우리나라 기술 기준을 알아요. 뭐 이거 용접을 할 줄 알아요, 뭘 알아요. 그런 애들이 작업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막업을 하니까는 하자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거고. 왜냐, 걔네들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가리켜야 되는데
언어가 돼야지 가리키죠. 그냥 몸으로 보고 야 이거 해 방법 막 손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그냥 끝나요. 그런 사람들이 안전기준 안 지키고 또 사고 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휴율이 이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러는 거예요. 뭐 건설사가 다 잘못이라고 볼 수는 있긴 하죠. 왜냐면 건설사가 모든 그 현장에 대한 총괄적인 그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처도 이제 사업자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외국인들이 와서 작업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 한국 젊은 친구들이 건설 현장에 없어요. 실제 해보신 분들 알아요. 대학교 방학기간 때 아르바이트성으로 와서 일을 하지, 대부분 건설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도 놀랬어. 맨날 취업률 떨어진다고 하는데 실제 건설 현장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좀 힘들다고 다 나가버린대요. 그래갖고 40대만 돼도 젊은 사람이 돼요. 지금은 이게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50대 되면은 이제 중년의 사람이 되는 거고, 60대 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나이 드신 거예요. 정말 보면은 건설 현장에 젊은 친구들 없어요. 다 어디로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제가 약간 좀 내용과 좀 이탈이 되는데,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나중에 그 일자리를 누가 채울 것 같아요. 대기업에선 물론 사람을 구하고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근로자들을 다 데려다가 우리 한국에 투입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고용률은 또 떨어지겠죠. 안 그래도 건설 경기가 얼어서 작업도 없는데 피 튀기는 거예요. 이게 급여 수준만 이게 높은 데를 바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물론 막 진짜 악덕 기업들이 막 월급 조금 주고 일 엄청 부려먹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이게 첫 술에 배부르진 않습니다. 이게 경력이 쌓이고 이제 되면은, 이제 자기가 일을 차고 나갈 정도 되면은 사장도 이 사람이 빠지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못 자릅니다. 예? 그러면 급여는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첫 술에부터 그냥 막 그 월급 적다고 일 많다고 픽픽 나가버리면은 그 자리는 결론은 외국인들한테 뺏길 수밖에 없어요. 필리핀이나 인도나 베트남이나 중국, 조선족 사람들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결론은 그 뺏긴 돈은 또 세금으로 또 충당해서 또 이게 청년 실업 맡겠다고 또 뭐 교육 다 해주고, 또 있어도 그냥 월급 주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정신 좀 잘 차려야 돼요.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렇게 썩 좋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안전도 마찬가지예요. 안전도 이게 안전 인력이 현장에 되게 많이 부족해요. 실제 이게 대기업의 안전이야 이제 교육을 받고 체계화된 사람들이 온다고 하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안전에 대해서 전문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영세업체들도 많고, 그 다음에 안전 관련된 파트도 없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뽑아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이게 오너십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자기는 현장 끝나면 가는데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국가에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오너십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이 막 계약직 만들어 놓고 또 무기계약직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안전사고를 가장 막는 방법은 시스템, 그 다음에 규정, 기술 기준에, 그러니까 안전 기준에 대한 간소화, 산업안전 기준을 다른 것들 다 포함해서 그냥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해요. 그거를 다 건설사만 다 지키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뭐 어떻게 됩니까? 지적 나와서 안 걸리면 다행인데 대부분 다 걸려요.
저도 그런 거 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뭔 놈은 그런 기준이 많은지. 건설 현장에 고압가스도 쓰지, 위험물도 쓰지. 그러면 또 고압가스 안전관리 기준이나 위험물 안전관리 기준 다 쫓아가야 돼요. 전기 안전관리 다 쫓아가야 돼요. 사람 안전 또 기본적으로 다 쫓아가요. 그러니까 너무 볼 게 많은 거야. 그거를 제도적으로 딱 현실화해서 딱 만들어 놓고, 공사금액 얼마, 인력 얼마 들어가면 안전관리자 얼마 들어가게 하고, 협력사도 얼마 이상 금액을 수주하면은 안전관리 딱 들어가게 딱딱 만들어 놔야지. 두리뭉실하게 만들어 놓고 막 안전관리비 나중에 점검 나오면 안전관리비 채정 안 됐다, 뭐 안 됐다. 아이고 참, 기준도 없어. 그러면 말하는 게, 그 검사관 말하는 게, 점검관 말하는 게 법이야, 법. 그게 건설 선진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제가 예전에는 안전 쪽에 그렇게 저도 관심을 별로 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안전에 대한 이게 제도 개선이 정말 필요해요. 안전사고가 왜 나겠어요? 교육이 안 돼가지고 나는 경우가 대부분 몰라서 나는 거예요. 몰라서. 네? 자기가 누가 다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70km 구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건설사에서 하는 역할인 거고,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할지 말지를, 의사가 이 환자를 수술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그게 그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법에 정한 사항이라도 하더라도 판단한 사람이 적정하게 판단했다 하면은, 그것도 사실 이게 관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문화가 좀 됐으면 해요, 저는.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는 현장에서, 뭐 건설사의 안전관리자는 지적서 날린 거 페이퍼워크 하기도 바빠요. 그런 사람들 계속 하면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리나라 그 안전 관련된 법령들이 너무 많다.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 좀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안전관리 기준을 현장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것들, 뭐 건설 현장, 제조 현장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국가에서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체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점검관에 따라서 뭐 이 기준 다르고 저 기준 다르고, 이 사람은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되고, 그런 거는 건설사에서 기준 잡는 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정부에서 만들어서 내려라.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 위에 그 행정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현업에서 뛰는 사람들이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 맨날 탁상공방하는 사람들이 전문 자격증 가지고 있다고 만들면은 우리나라 제도 개선 안 돼요. 현장에서 오래 굴러먹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안전 관련해서 현장에서 굴러먹다 들어온 사람들이 눈으로 본 게 훨씬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귀를 들어주고 그런 걸 제도화해서 현실화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너무 답답해요. 용접할 적에 뭐 안전장구를 쓰고 작업할 수 있는 데가 안 돼요. 그런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게 하고 다녀요. 왜냐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바가지를 쓰고 그 틈에서 이 바가지 간격 때문에 그 다음에 손 이거 막 이게 틈 이런 게 하고 이게 자세도 안 나와요. 그렇게 설계를 한 것도 문제지만은 참. 그리고 보세요. 바닥이 콘크리트야. 안에 다 쇳덩어리야. 탈 물건이 없어. 가연물이 없어요. 용접할 적에 불똥이 튀어. 불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불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가연물이 없기 때문에 안 나요.
화재라는 거는 화재가 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조건에 가연물이 없기 때문에 화재는 안 납니다. 근데 그거를 지적을 해요. 불티방지포 달아라, 전방에 소화기 피치해라.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저도 그러고 다녀요. 알면서 왜 그렇게 하고 다니겠어요? 위에서 계속 찍어 누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전은 과해도 된다. 그거 지키다가 그거 꼽다가 사고 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안전관리에 대해서 좀 될 수 있도록 이게 관련 기관에서 저는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에서만 앉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안전관리 경력이 현장 경력으로만 보셔야 돼요. 현장 경력. 현장에서 안전관리한 경력으로만 뽑아갖고 만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런 경력을 무시하고 뽑으면은 제도 개선이 안 돼요. 결론은. 그러면 결론은 그 페이퍼워크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법이랑 이게 뭐 전기사업법도 있고 뭐 전기공사업법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그게 현실화가 안 돼가지고 자꾸 뭐 산자부에 전화하고 법 만든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탁상공방하는 사람들이 만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작업하고 뛰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길을 듣고, 지가 모르면 가서 듣고 물어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머릿속으로 생각,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그런 게 다 크래시가 나는 거야, 크래시. 그러니까 일이 안 되니까 계속 전화해서 하는 거예요.